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명할 겁니다. 내가 선택한 정의가 옳다는 거. 이아니야! 병원을 빠져나온 이한영은 전생과 똑같이 살인 누명을 쓴 채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유세희가 훔쳐간 혈흔거즈는 우교훈의 시신에서 발견되었고 이한영은 강신진과 함께 우교훈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정의의 판사에서 살인범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냅니다. 석정호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확보한 이한영은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송나연, 석정호, 그리고 지방 발령을 받았던 김진아와 박철우가 모두 모입니다. 이한영은 전생에서도 똑같은 누명을 썼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엔 내 편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진아는 박광토의 행방을 묻고 이한영은 그가 안전한 곳에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의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철우는 현재 강신진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언론과 검찰도 모두 강신진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한영은 강신진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누명부터 벗어야 한다며 작전을 공유합니다. 핵심은 유세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유세희는 아버지 유선철의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고 이한영은 추측합니다. 한편 강신진은 수호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박광토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남은 임원들에게 충성을 맹세받습니다. 그러나 내심 박광토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을 느낍니다. 강신진은 유선철을 불러 이한영을 반드시 잡아들이라고 지시합니다. 유선철은 딸 유세희를 찾아가 네가 한 일은 아버지와 해날로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한영은 우리를 이용만 했다고 세매합니다. 하지만 유세희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역력합니다. 그녀는 이한영과의 짧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송나연은 기자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동안 취재했던 수호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해외 언론에 제보합니다. CNN과 BBC가 한국의 그림자 정부 수호제라는 제목으로 특종 보도를 내보내며 국제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실에서는 강신진의 사람들이 수사를 방해합니다. 이때 엄준호 전 검찰총장이 해날로펌 고문직을 사임하며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하며 강신진과 수호제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엄준호는 자신이 재직 중 받았던 강신진의 부당한 압력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백이석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한영 판사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선언합니다. 대법원은 이한영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강신진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그는 유선철에게 전화를 걸어 유세희를 완벽하게 통제하라. 만약 증언이 번복되면 해날로펌도 끝장이다라고 협박합니다. 유선철은 딸을 연금 상태로 만들고 24시간 감시를 붙입니다. 이한영은 직접 해날로펌에 잠입합니다. 석정호가 확보한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에 들어간 그는 유세희의 방 앞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경비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고 그 순간 유세희가 직접 문을 열어줍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유 변호사는 지금도 저를 믿고 있습니까? 유세희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이한영은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유선철 대표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유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한영은 스스로 경찰에 출두합니다. 전국의 언론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들고 이한영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장은 강신진이 지명한 판사가 아니라 백이석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 중립적인 합의부입니다. 검사 측은 유세희의 진술과 혈흔 증거를 제시하며 이한영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김진아가 직접 나섭니다. 그녀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이한영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김진아는 혈흔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하며 반박합니다. 그녀는 병원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유세희가 거즈를 훔쳐간 장면을 공개합니다. 또한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혈흔의 위치와 시신의 상처 각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이어서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세희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법정은 술렁이고 유선철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유세인은 아버지가 이한영 판사를 살인범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거부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한영 판사는 우교훈 의원 살해 현장에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검사 측이 반박하려는 순간 박철우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수호제 내부의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강신진이 우교훈을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광토가 탈출하면서 몰래 확보했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법정이 혼란에 빠지는 가운데 백이석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는 강신진 법원장은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재판 거래를 주도했으며 수호제를 통해 사법부를 농단했습니다 라고 폭로합니다. 백이석은 이한영이 넘겨준 자료들과 자신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즉시 이한영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강신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신진에게 다가가고 강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섭니다. 이한영 판사, 자네 참 대단하군.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끝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신진은 체포되며 법정을 떠납니다. 이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 이봉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남숙을 생각합니다. 전생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번 생에서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6개월 후 강신진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는 살인, 재판거래, 국정농단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이한영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수석부장 판사가 되었습니다. 검사석에는 김진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강신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송나영 기자, 석정호, 박철우 검사, 그리고 백이석 대법원장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 강신진은 법복을 입은 체법을 유린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신진의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을 주장하지만 이한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강신진은 이한영 판사, 자네도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네.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지라고 말합니다. 이한영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엽니다. 피고인 강신진,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하고 자격정지 30년, 추징금 500억 원을 명합니다. 강신진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고작 30년인가? 내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군. 강신진, 당신이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곁에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달리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신진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한영은 팀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송나연은 수호제 특종으로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고 박철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석정호는 여전히 사채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돈을 벌겠다고 농담을 건넵니다. 김진아는 이한영에게 판사님, 아니 부장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수호제의 나머지 인물들, 박광토와 연결된 정재계 인사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가장 큰 악은 처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은 또다시 생겨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백이석 대법원장이 자리에 합류합니다. 그는 이한영에게 자네 덕분에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네. 고맙네라고 말합니다. 저야말로 법원장님이 제 백이 되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날 이한영은 부모님의 고물상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신남숙은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이봉석은 고물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한영은 두 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대로 된 판사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한영은 고물상 근처 편의점에서 한나영을 만납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석정호가 마련해준 장학금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져서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님, 저 나중에 커서 판사 될래요. 그래요? 왜요? 판사님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싶어요. 이한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한나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이한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전생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목숨을 끊었던 한나영. 이번 생에서는 그녀를 지켜냈습니다. 이한영은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갑니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비춥니다. 재판정 문 앞에서 이한영은 잠시 멈춰 서서 의사봉을 바라봅니다. 회개하기 전 전생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이한영, 너는 판사가 아니었다. 판결문 자판기였을 뿐이다. 이한영은 의사봉을 꽉 쥡니다. 이제 저는 진짜 판사입니다. 그는 재판정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한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정의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두 번째 기회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의 경위,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한영은 의사봉을 들어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 있다.